길이 402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예당호 출렁다리가 4월 개통합니다. 출렁다리와 함께 가볼 만한 예산의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예산지명에 사용된 지 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산군은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통해 올해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대학교 입학식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와 신성대학교 입학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예산 출렁다리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릴 만큼 드넓은 예당호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리인데요.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출렁다리가 오는 4월 6일 정식 개통합니다. 길이 402m, 주탑 높이 64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인도교입니다. 예당호를 가로질러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밤엔 색색의 화려한 조명이 수놓아 신비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출렁다리는 현재 주변 시설 공사와 안전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최상 등급을 받아 수용 인원은 3,000명이 일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는 조명 공사와 진출입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주변 편익시설을 완료하고 4월 6일 걷기대회에 맞춰 개통합니다. 개통식 당일엔 다양한 기념 행사도 열립니다. 먼저 물러미 수변공원부터 출렁다리를 거쳐 평촌 삼거리까지 2.9km 구간에서 걷기대회가 진행됩니다. 이른바 예당호 둘레길로 수변을 따라 조성된 나무 다리를 걷는 코스입니다. 벚꽃길 마라톤으로 유명한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도 함께 열려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4월 6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가족사랑 걷기대회 그리고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도 개최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연인과 함께 오셔서 600년 역사의 덕산 온천욕도 즐기면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개통을 앞두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출렁다리 주변은 공사 관계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개통식 이후부터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올해는 예산지명에 사용된 지 꼭 1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산군은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통해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예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대동여지도. 조선시대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예산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지명은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된 걸까? 여러 문헌에 따르면 예산지명이 탄생한 건 고려 건국 초, 지금으로부터 꼭 1100년 전입니다. 예산지명의 기원은 백제시대에는 오사년, 통일신라 시대에는 고사년으로 명명되었으나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건국 초인 919년 예산년으로 지명 개정되어 2019년은 예산지명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의 예산군으로 개편된 건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입니다. 이때 예산과 대흥, 덕산 지역이 통합됐고 이후 큰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지명이 탄생한 지 1100년이 되는 올해 예산군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와 윤봉길 의사를 배출하고 수덕사와 임존성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역사문화의 고장임을 되새기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헌 기록에 맞춰서 9월에 저희가 기념행사 주간을 설정해갖고 추사 김정희 특별 전시회나 예찬 공연, 역사문화 찾기, 무형문화 축전 등 각종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념행사에선 예산지명 탄생 이후 태조 왕건이 예산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교서를 발표하는 모습도 재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월 20일 예정인 그 1100주년 기념 행사에 고려 태조 예산 행차와 기념식 그리고 또 국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제30회 그 국민체육대회가 통합 행사로 개최해서 국민의 그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정체성을 살릴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지명 탄생 1100년을 맞는 올해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지닌 예산군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에 이어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까지 올해 예산군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군 신경호 기획담당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산군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출렁다리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방 전부터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큰데요. 군에서는 현재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예산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당호 출렁다리는 402m라는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로 지난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마침내 오늘 4월 6일 개통을 합니다. 출렁다리 개통 시기에 맞춰서 오색천란한 아름다운 경관 조명도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아울러 예당호에는 출렁다리와 연계한 느린 호숫길과 옛 고을마 등 음악 분수대, 휴게 쉼터가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준공이 됩니다. 또한 362억 원을 투자하는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세상 조성 사업까지 완공이 되면 예당호는 그야말로 정적인 관광지에서 재미와 감동을 주고 또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충남 서부 내륙을 대표하는 종합 휴양 관광지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4월 6일에는 아름다운 출렁다리 개통식을 합니다만 그와 연계하여 군민은 물론 예당호를 찾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하는 건강 걷기 대회와 다양한 거리 공연, 의지원 형제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사람이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출렁다리와 함께 보고 가면 좋을 예산 주변의 명소도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예산에는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당호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황새공원과 예당호를 하늘에 내려다 보면서 거닐 수 있는 의지원 형제공원과 슬로우시티 그리고 백제 부흥원 등의 중심지인 임종성이 자리하고 있는 봉수산 휴양림을 둘러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인근의 덕산원천 주변에는 천년사처 수석사와 덕숭산, 가야산 그리고 추사 김정현 선생의 어리서린 고즈넉한 추사고택 등이 있어 온천과 자연, 역사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리인데요. 예산에는 예산 양념갈비와 삽다리 곱창, 추석사 산채정식, 장토국밥, 예산국수, 광시 환우, 붕어찜, 어죽 등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여행으로 지친 심신을 보양온천인 덕산온천수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예산의 맛으로 원기로 회복할 수 있어서 오감만족의 대표적인 명수가 우리 예산입니다. 예. 또 올해는 이 예산지명 1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우리 예산은 옛 문헌에서 예산이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2년인 919년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가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1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도시로서 우리 역사의 뿌리와 전통성을 찾고 또한 국민 모두가 1100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한 그에 걸맞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더욱 높여서 새로운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민들의 자긍심도 클 것 같은데요.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고요? 예, 2019년 첫 해인 1월 1일에는 새해 첫날에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예당호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00년을 맞는 금년에는 고려 태조 입생여 제한 행사를 비롯한 2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시기인 9월을 기념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추사 김정희 특별 기획전, 예산 예창 공연, 역사 문화 찾기, 무형 문화 축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1일 실시 예정인 1100주년 기념 행사는 9월의 태조 예산 입행 행렬과 대민교사 반포 제한 행사와 분민 화합 한마다 행사를 제30대 국민체육대회와 통합해서 개최하여 지역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산군은 1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역사의 향기가 묻어나는 고장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으면서도 고즈넉한 자연 경관과 또한 풍요로움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넘쳐나는 고장입니다. 사과와 온천, 황새의 고장인 예산은 출렁다리가 있는 예당호 권역과 천년사철 수석사가 있는 학산호청 권역 그리고 훈훈한 인심 속에 묻어나는 풍요로운 먹거리가 넘쳐나는 곳이 우리 예산입니다. 가족과 또 친구와 또한 연인과 함께 오셔서 예산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행복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산군 신경호 기획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월을) 앞두고 입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충남에서도 대학교 입학식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대학교 입학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400여 명의 학생들이 충남 도립대학교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학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입학식 현장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깃든 입학 증서가 학생들에게 수여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학생들의 얼굴엔 대학 생활이라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또 새로운 시작 같아서 뭔가 다르네요. 꿈은 호텔 쪽을 가야죠. 그 꿈을 해서 열심히 해야죠. 꿈 목표를 이루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도립대 가운데 수시와 정시 모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도와 함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량에서 녹음보다 더 푸른 젊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청명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마음이 함께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날 당진 신성대학교에서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신입생 2,000명과 가족들이 참석해 입학을 환영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취업이 꿈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성대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으니까 거기에 열심히 할 거고 이렇게 장학금도 받게 돼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신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교수님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저마다 꿈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꿈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들어만 와십시오.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신성대학교는 그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대학교 신입생들의 앞날에 응원을 보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숨쉬기 힘들고 가슴이 뻐근하다면 기흉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성이라면 특히 이 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현매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 174cm에 몸무게 55kg, 올해 18살인 이강혁 군. 며칠 전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아파갖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이 안 보여갖고 심장이 너무 아파하고 그때 진짜 심정지가 뭔지 알았던 거예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며 통증을 일으키는 기흉. 심해지면 심장과 혈관을 누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특히 이 군처럼
10대, 20대에 젊고 마른 체격의 남성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인데 가슴 근육이 빈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운동을 해서 가슴 근육을 키워주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한다면은 예방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60대 이후 어르신이라도 폐질환을 앓고 있다면 기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흡연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충남 157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직접적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은 충남이 30만 2천여 명, 대전 1만 9천여 명, 세종 1만 7천여 명입니다.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 말에도 설을 앞두고 1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과 금품 살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내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악취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에 대한 지역 주민과 사업장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서산과 당진 각각 10곳 등 20개 지점입니다. 조사는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시료를 채취해 악취물질 16개 항목 중 지역별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물질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개간 간척에 비해 유유지와 건물 건축 등이 늘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농가 밭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늘어나는 것도 경지 감소 요인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 면적은 159만 6천 헥타르로 전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충청권은 대전이 3,794헥타르로 2.4%, 세종은 3.2% 감소했고 충남은 21만 3,238헥타르에서 21만 1,577헥타르로 0.8% 감소했습니다. 경지 면적 감소 요인은 유유지와 건물 건축이 가장 컸는데요. 또 야적장과 영농작업장, 조림과 묘지, 태양광 설비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 면적 제한을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0제곱미터로 3배 늘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논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경지 면적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향후 2-3년간 태양광 설비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경지 면적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무한정보신문 살펴봅니다. 예산군은 충절의 고장이다.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올해는 지명 탄생 1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는 15,1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1932년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일제를 향해 의거를 일으키며 대한독립 만세를 꿈꿨던 매연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 모두 4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운동 계열은 국내 항일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3.1운동과 의병, 학생운동과 의열투쟁, 임시정부 순이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예산읍이 7명, 사업교육과 대술면, 신양면 각각 5명, 광시면 9명, 대읍면 1명 등인데요. 거의 전 지역에 분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 김영진과 성원수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훈장이 수여됐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수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간의 해외 연수 일정을 마치고 26일 결과보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현 위원장은 국회 연수의 활동 사항과 추진 성과 등을 발표하고 기존 연수와는 다르게 해외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고 2계절로 나눠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단은 매일 일정을 마친 뒤 토론을 했으며 토론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해 외유성 연수라는 인식을 벗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연수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뒤 정책 제안 사항 등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3월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맹정호 시장이 14번째 순서로 운산면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과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서산 한우 테마파크 사업 추진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 밖에도 백제 마일불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대철중학교 인근 고물상 앞 도로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 지역은 동문 1동이며 27일 오후 2시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옛 청양 여자정보고등학교가 영유아 교육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청양군은 최근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곳에 영유아 교육 복합 공간과 창업 보육 공간, 여가 활동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리스타 육성과 제과제빵 기술자 육성, 노래와 댄스 강습 등 특화 강의실을 마련하고 체육 공간도 제공합니다. 청양군은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단계 사업으로 산업체험센터와 기숙형 창업보육센터 등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따뜻한 날씨로 병해충이 일찍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해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동기간 평균 기온은 0.4도로 평년보다 0.2도가량 높았으며 1월 중 일조량은 역대 최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기온이 올라가면 병해충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며 미리 방제해 발생 밀도를 낮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용 약재로는 보르도액과 기계유 유제 등이 있으며 작목별로 등록된 약재를 이용해 방제해야 합니다. 오는 3월부터 서산과 내포 등 3곳에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개설되면서 충남 지역 진로 진학 교육이 강화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기존 천안에만 있었던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서산과 내포, 논산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센터에는 교육연구사와 교사 등 진로진학 상담 전문가 2명이 배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나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센터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대입과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LPG차로 전환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과 전기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상 소형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경우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청양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입니다. 군은 또 친환경 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해 차종에 따라 최고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7월 2일 이전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 법인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태안군이 복군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5월 1일을 전후로 개최될 복군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태안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 농업기술대학 13기 졸업식과 14기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에서는 강소농 과정을 모두 이수한 농업인 등 모두 103명이 졸업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입학식에서는 해나루 쌀 과정 등 모두 110명이 입학해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홍성군이 사회 경제적 손길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과 건강, 학업,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청소년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태안해경이 수상레저기구 등록 위반 사항에 대해 3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와 20톤 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등입니다. 점검 사항은 기구 등록과 안전검사 미필, 변경 등록 미신고 등으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 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맑은 하늘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7일 오후 2시 당진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리는 당진시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7일 오후 2시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동문일동 새해 시민과의 대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중회실에서 열리는 2020 정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27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중회실에서 열리는 수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수실에서 2020 국제청소년 캠퍼스 유치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주관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7일 오전 10시 4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고은식물원 연계 고추 문화마을 콘텐츠 강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공기는 여전히 좋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단계, 초미세먼지는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2도, 서산이 영하 1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0도, 태안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당진과 태안이 11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오후부터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는 실내 건조를 하시는 게 좋겠고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